오늘 그린 사람은 HBO에서 방영된 미국 드라마 트루 디텍티브 시즌 1의 러스트콜 역을 분한 매튜 맥커너니. 이 트루 디텍티브 시즌 1 한정, 이 드라마가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제 인생 드라마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하는 드라마가 2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루 디텍티브고, 매튜 맥커너이라는 배우가 그 연기 커리어 초기에는 좀 이렇게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연기력을 인정하는 엄청난 대배우이고, 그의 영화 커리어 또한 저는 뭐 흥미롭게 쫓아가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에게 매튜 맥커너이는 러스트콜로 존재해요. 저는 이 캐릭터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제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제 영상물을 진짜 극단적으로 좋아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다 대본을 꼭 뽑아서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대본을 찾아볼 정도로 또 좋아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많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트루 디텍티브에는 정말 너무 취향 저격당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정주행하거든요. 올해도 이미 한 4월인가 5월 달에 한번 쫙 봤어요. 그 영상물을 좋은 작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연출, 배우, 그 극중 캐릭터, 인물, 공간적 배경, 그 촬영하는 스킬, 카메라 워크, 미술적인 요소들, 소품이나 뭐 분장이나 음악.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제 취향을 저격하는, 그걸 뭐라 그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일단 이 드라마를 이루는 많은 키워드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뭐 술, 담배, 섹스. 뭐 섹스는 뭐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자극적인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키워드들. 다시 술, 담배, 섹스, 살인, 폭력, 강간, 뭐 납치, 불륜, 그 외 모든 뭐 폭력적인 범죄 행위들. 그리고 이제 배경이 되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그 주에 그 특유의 그 늪지대와 그 축축하면서도 폐허가 된 사실상 그 지역의 되게 안 좋은 부분을 너무나도 스타일리시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정말 실제로 가슴이 뛰고 막 그 흥분을 제일 많이 느꼈던 순간들은 언제냐면, 화면 전환이 딱 되고 나서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넓은 데서 러스트콜과 그 두 형사가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그 차를 이렇게 슥 다가가는, 내지는 그저 옆에서 쫙 쫓아가는, 양쪽으로는 뭐 울창하지만 왠지 좀 불길한 느낌의 숲이 이렇게 쫙 펼쳐진다든지,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국도를 외롭게 쓸쓸하게 낡은 차 한 대가 달려가는 거죠. 아니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아주 질척하고 조금은 불결해 보이는 그런 늪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 사이를 또 그 낡은 차가 딱 달려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배경음악이 어떤 그 미국 남부 지역 특유의 약간 오래된 그런 컨트리송 같은, 그러면서도 좀 강한 비트를 갖고 있는, 빠른 비트가 아니고 강한 어떤 퍼커션을 갖고 있는 그런 음악이 이렇게 쫙 깔려, 멀리서 잡은 앵글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씬이 나오고 나서 이제 차 안에 샷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막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드라마가 계속 풍기는 그 냄새 같은 게 있어요. 이 드라마에는 일단 매튜 맥커너이가 극 중에서 담배를 엄청 피워요. 정말 한 대를 다 피고 나서 끄자마자 또 하나를 새로 집어가지고 또 펴요. 실제로 매튜 맥커너이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 드라마를 프로듀싱한 디렉터인 캐리 후크나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인터뷰 같은 걸 제가 봤는데, 슛이 들어가기 전에 매튜 맥커너이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담배 피는 씬 고등학교 여자애가 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담배 피는 씬이 처음 들어가는 장면을 찍는데, 이 사람이 흡연한다는 것을 일종의 챌린지로 생각을 했음을 자기가 느꼈다고. 왜냐면은 담배를 딱 처음으로 이제 그 씬에서 이렇게 피자마자 이렇게도 안 펴요. 이렇게 펴요. 이렇게. 근데 조인트를 피는 것처럼 피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인트라는 게 그 대마초 이렇게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얇은 종이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영상에서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담배 냄새와 축축한 늪지대의 기분 나쁜 습기와 낡은 폐허가 갖고 있는 약간의 먼지 냄새, 흙 냄새 이런 게 계속 나는 드라마예요. 더티 섹시 그 말이 가장 잘 표현된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매튜 맥커너이가 미국에서 텍산 악센트 하면 매튜 맥커너이 약간 이런 게 있대요. 실제로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액센트를 워낙에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텍사스 액센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는 그 남쪽 지역 특유의 약간의 그 드라마틱한 사투리이다 보니까 미국 코미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상황 자체에서도 더 웃긴 그런 캐릭터가 텍사스 액센트를 구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 빅뱅 이론에서 쉘든이 텍사스 출신이고 쉘든의 엄마가 거기서 텍사스 액센트를 엄청 세게 구사하는데 되게 웃기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튜 맥커너의 텍사스 액센트는 되게 섹시해. 물론 이 극중 캐릭터가 워낙에 영세적인 캐릭터이기도 한데 자꾸 삿대질하는 것 같이 들고 있네? 내려놔야겠다. 거의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아마도 좀 미치광이로 전혀 소셔블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고 어떤 이 우주의 무한함과 인간의 유한함과 시간의 흐름 그 상관관계 안에서의 자기가 느끼는 뭐 극단적인 허무함과 또 그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뭐 이상한 힘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투쟁하는 그런 스타일의 투쟁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 말하는 느낌이나 그런 게 섹시해 보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텍사스 액센트마저도 정말 매력적으로 소화해냈거든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그림에서 매튜 맥커너이와 러스트 콜의 중간. 그 러스트 콜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심연을 바라보는 너무나도 무거워져 버리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타르라고 하나? 그 되게 끈적해가지고 까맣고 용암이 흐를 때의 그 무게감과 그 정도의 유동성을 갖고 있는 석유 처음 채굴했을 때 끈적거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블랙의 느낌과 그 블랙이 갖고 있는 그 연결된 느낌을 근육에다가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드라마에서 러스트 콜의 침대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극중 매튜 맥커너이 또한 종교적인 인물이 아닌데 이제 어떤 상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 또한 종교적이지 않고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러스트 콜에 대한 어떤 오마주로서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드라마를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나, 무엇에 취향 저격당에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저의 큰 문제이자 화두인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큰 일이 있었어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수술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마취제 자체에 부작용이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나중에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드물대 이런 거 자기도 본 적이 없다고. 마취제를 그 주사하자마자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면서 기도가 닫히고 심정지 상태로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기도 막혔다고 막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렇게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된 쇠파이프 같은 약간 이렇게 생긴 거 막 갖고 와가지고 목을 이렇게 쑥 밀어넣고 이렇게 막 벌린 다음에 이렇게 막 뭐 넣고 튜브 넣고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순식간에 막 몇 명이 투입되고 막 간호사 몇 명이 투입되고 거의 10명이 저한테 달려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는 줄 알고. 다행히 살았는데 문제는 뭐 어쨌든 살았으니까 됐고, 그거는 문제는 제가 그때 뭘 봤어요, 이미지를. 그 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서프라이즈 맞아 이런 데 보면 죽음을 저처럼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하늘에서 뭐 빛이 이렇게 쫙 떨어져 내려오고 뭐 거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뭐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험 이후로 그게 다 자기가 믿는 대로 보이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제 정신이 들고 나서 병원에서 딱 깨어난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의사들한테 그러나서 이제 소란스러운 게 좀 지나가고 나서 다들 정신을 빠져나가고 혼자서 이렇게 누워서 멍하니 있다가 어? 이거 나 뭐야? 이거 본 건데? 이거 이런 걸 봤네? 하고 떠오른 게 제가 그 정신을 잃었던 그 순간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사면이 벽인 터널 같은 거였어요. 반듯한 사각형 터널. 근데 그 벽이 새까만 그리고 엄청 무거워 보이는 막 암흑 물질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벽이었어요. 새까맣고 막 단단하고.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앞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끝이 그냥 있던 거야. 벽으로. 가다가 그 막혀 있는 벽을 딱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기억이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충 그려놨어요. 별거 아니고 에스키스처럼 그려놓은 건데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겠지만 저는 약간은 포비아가 거의 있나 싶을 정도로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죽으면 끝이야 이게 너무나도 갑자기 확 느껴져가지고 자다가 약간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가 저의 화두거든요. 네, 저라는 사람은 뭐 아는 것도 없고 왜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현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고자 다른 분야를 살펴보는데 당연히도 종교와 과학 쪽을 저는 살펴보거든요. 제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왔다가 책들을 보고 여긴 뭐야? 여긴 뭐 죽은 컬렉션이야?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뒤에 있던 거 몇 권 뺐는데 이 책은 유명하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이거는 뭐 약간 무슨 할머니가 있는 것 같은 책이겠는데 뭐 이런 책도 있고 이것은 예일대 오픈코스로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 학기 강좌로 했는데 엄청 인기였대요. 근데 이거 몇 년 전에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잖아요. 저도 이거를 봤고 그리고 이제 좀 과학적인 차원에서 좀 알고 싶어서 썼던 책은 이 책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것저것 있는데 지금 뭐 다 찾기가 뭐 귀찮아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고자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종교와 과학이라고 크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종교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때이면 저는 이제 천주교나 불교 쪽으로 다가가요. 한 번 되게 웃겼던 적이 제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들을 좀 많이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해미읍성이었나? 거기에 구경을 하다가 지나가던 신부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어쩌다가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어떻게 왔다고 이런 스몰 토크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나는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소화시킬지가 내 인생의 큰 화두이다. 신부님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고 사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되게 젊은 분이었어요. 언니 그게 자기도 가끔은 긴가민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의구심을 갖고 불안 속에서 살지 않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사실. 신부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막 저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멘토로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종교적인 그런 가이드로 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 또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긴가민가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약간 긴장감을 풀어준 거죠. 걱정하지 마, 나도 그래 이렇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만약에 진짜 그러면 저는 큰일 나요 이러면서 저는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농담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당연히 그런 불안감은 인간이라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 또한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불안 속에서 연구를 하고자 신부가 된 것이다 라고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겠죠 저에게.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가끔은 이제 저는 반야심경을 해석해 놓은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이 불교의 교리라는 게 저는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어떤 무슨 유일신을 섬기고 막 그런 종교적인 느낌의 교리로 보이기보다는 저에게는 학문으로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공, 비어있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 영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고 개념이라면서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우주와 인간의 유한함과 뭐 그런 것들을 그 설명하는 어떤 로직은 그러니까 수학적, 과학적 개념과 불교적인 어떤 철학이 통합됐을 때 비로소 인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깊이 있게 그런 걸 연구하는 전공자도 아니고 무슨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파도처럼 덮쳐버리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저이기에 이 트루 디텍티브라는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죽음이 거기 있음을 인지하며 사는 어떤 뭐 태도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는 두 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적인 그런 설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두 형사, 뭐 어쨌든 종국에는 그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두 형사가 아주 극적인 대치 상황 끝에 빌런을 죽이고 그들 또한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어쨌든 살아남는다는 것. 우리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다루는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예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다룰지보다는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중요한 때가 많거든요. 이것 또한 그렇죠. 형사물이 그렇게 많고 살인사건을 다루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데 나는 왜 크리미널 마인드를 안 좋아하고 트루 디텍티브를 좋아하는가. 이것을 다룬 방식이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인물화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을 그려도 이렇게 그린 거랑 저렇게 그린 거. 다 사람을 그린 거고 풍경을 그린 거잖아요. 사실 그림이라는 게. 근데 어떤 거는 명작이고 어떤 거는 졸작이고. 왜? 어떻게 그렸는지가 차이가 나니까. 이 트루 디텍티브라는 드라마의 냄새와 그 스타일, 맛이 저는 그것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우주와 인간과 시간과 끝과 시작과 허무함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씩 얘기를 해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으로 계속 다루는데 거기에서 현재의 러스트콜이 젊은 두 형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 같은 걸 하는 씬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 두 형사는 이렇게 좀 미치광이야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고 러스트콜은 혼자서 계속 롱스타 맥주를 마시면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인간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 다 우주먼지인데 그 속에서 막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특별해 그런 줄 알고 살지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약간 진짜 이렇게 되는 그런 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당을 죽이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로스트콜이 우디 헤럴슨에게 자기가 인생에서 느끼는 미칠 것 같은 그 슬픔과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아 저는 그때 진짜 심장이 후벼 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거야. 물론 이 매튜 맥커너이가 엄청나게 섹시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걸 보는 재미도 사실 꽤 크거든요. 젊은 러스트콜이 나올 때 아주 미묘한 톤의 셔츠를 계속 갈아입혀요. 근데 그 셔츠 톤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쁘고 셔츠 그 핏도 아주 딱 맞춰가지고 그 배우의 젊고 탄탄한 몸을 계속 강조시키거든요. 아무튼 그 젊은 러스트콜이 갖고 있는 어떤 너무나도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극단적으로 현실적이고 막 그런데 몸은 너무나도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막 돌덩어리 같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위에 살짝 입혀진 핏이 좋은 그 셔츠들 그것도 멋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이유는 그리고 질리지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죽음이 계속 우리 옆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계속 찌르는 것 같아요. 알고 있지? 잊지 않았지? 이 냄새야, 이 맛이야. 그런 것들 이렇게 되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극 중에서 매튜 맥커너이랑 우디 헤럴슨의 케미스트리도 정말 좋아요. 이 두 배우는 실제로 이 드라마 이전부터도 알고 지낸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한국 드라마 비하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 퀄리티 좋은 거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보긴 하거든요. 사실 아침 드라마 같은 것도 그게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매력 같은 게 있긴 있잖아요. 이를테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거 보는 데 많거든요. 뭐 사랑과 전쟁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무슨 몰라 뭐 아무튼
그 맨날 하는 그런 일일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막 열내고 막 그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영화와 영상물을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는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못 보겠는 부분이 뭐냐면 일상에 뭐 회사 다니고 월급쟁이로 나오는 그런 배우들이 이를 다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다이레이터를 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이를 가지고 있고 막 피부가 막 번들번들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다 코가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얼굴들이 드라마에 막 많이들 나오니까 저는 그 이질감을 견디지를 못하겠어가지고 못 보겠거든요. 물론 그걸 다 그냥 감안하고 그게 그냥 웃긴 느낌으로 보는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그 리얼리티,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막 엄청난 미남 미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우디 헤럴슨이랑 그 바람핀 어떤 그 젊은 여성으로 나온 그 알렉산드라 다달리인가 그 여자는 너무 예쁘긴 하지만 빼고 워낙에 내연녀로 나오니까 뭐. 근데 그 외에 이제 일단 주조연, 큰 주조연들, 우디 헤럴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주 좀 개성 있는 마스크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일상적인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런 리얼리티도 저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찍은 것들을 보면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다음번에도 영화인을 그릴 거예요. 다음번에는 기생충을 다루면서 송강호 배우를 그려보려고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뭐 갑자기 바뀔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아마 할 것 같아요. 원래 이번에 송강호 배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루 디텍티브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카데미 얘기도 하게 될 것 같고 아무튼 다음번에 송강호 배우 얘기할 거고요.